네, 오늘 제목이 난 왜 생각만 하고 실행이 안 될까예요. 여러분도 실행이 잘 안 되시나요? 생각이 많으신 건가요? 아니면은 생각만 많으신 건가요? 생각이 많은 건 사실 좋은 일이죠. 그만큼 신중할 수도 있고, 근데 그만큼 실행을 또 못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여러분은 네, 얼굴 나오니까 재밌죠. 여러분은 실행을 잘 하시나요? 여러분 실행을 왜 잘 못하신다고 생각해요? 한번 채팅에 남겨보실래요? 여러분 실행을 왜 못하신다고 생각할까요? 나는 실행력이 안 된다. 네. 달래님은 너무 꼼꼼해서라고 하셨네요. 다른 분들은 어떠신가요? 왜 실행이 안 되시나요? 여러분이 이 강의에 왔다는 거는 뭔가 실행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오셨겠죠? 아, 잘하고 싶어서, 네, 겁이 많아서, 네, 그럴 수 있죠. 다른 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 실행이 왜 안 되시나요? 준비가 너무 길어져서, 네, 다양한 이유가 있죠. 네, 실행이 안 되는 이유들이 다 있죠. 저를 먼저 소개하자면은, 저는 삶의 재미와 의미를 발견하는 경험 수집 잡화점이라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점장 피터라고 합니다. 네, 여기에 있네요, 제가. 점장 피터고요. 반갑습니다. 한번 보세요. 1번, 이게 제가 예전에 한번 적었던 건데요. 2016년이었나? 5년이었나? 나는 프로젝트 10건 이상 실행하고 기타 완곡을 100곡을 하고 독서를 100권, 원서를 10건 포함해서 성경을 완독하고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고 세계 지도를 외우고 해외여행과 국내 일주를 하겠다. 이렇게 썼었어요. 연초에. 이건 뭘까요? 새해 계획일까요? 인생 버킷리스트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버킷리스트 같죠? 지금 다시 보여드릴까요? 이런 거를 지금 다 하겠다고 했어요. 근데 이게 어떤 거였냐면 저한테 새해 계획이었어요. 2011년이었네요. 예, 2011년 새해 계획이 이거였어요. 지금 믿어지시나요? 이만큼 1번부터 8번까지를 새해에 계획을 이렇게 세운 거예요. 1년 동안 하겠다고. 네, 말도 안 되죠. 정말 미친 거죠. 이렇게. 2011년에는 2011년이면 벌써 10년 전이네요.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가요. 그때는 뭐 어떻게 생각했냐면 많이 세우면 하나라도 지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뭔가 목표를 높게 잡으면은 못 미치더라도 절반까지 가더라도 꽤 높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잖아요. 근데 그래도 이 정도는 해야지 알찬 1년이지 뭐 이런 생각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무리하게 많이들 해놨죠.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이 버킷리스트 같은 새해 계획은 어떻게 됐을까요? 예상할 수 있지 않나요? 어떻게 됐을까요? 네, 당연히 망하고 한 개도 못 지켰죠. 이런 게 지켜질 수가 없죠. 여러분 이렇게 지금 노지현 님이 저도 그렇게 세우신다고 하시는데 여러분도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지 않나요? 그리고 제가 완전 망하고 나서 왜 그럴까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나는 왜 그럴까? 근데 생각이 많은 아이였어요. 예전에는 머리도 좋고 넌 생각이 많으니까 무언가를 되게 할 수 있겠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는데 나중에 크고 나니까 생각만 많은 어른이 된 거예요. 생각이 많은 아이였는데 생각만 많은 어른이 된 거죠. 자꾸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좀 옛날 이야기들을 하고 있네요, 지금. 이 문제를 생각만 많은 사람이 된 거에 대해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많은 책과 강연을 보고 다양한 조언을 들었어요, 사람들한테. 그때 만났던 게 실행이 답이다라는 책에서 평범한 사람과 성공한 사람의 차이는 지식이 아니라 실천에 있고 성공한 기업과 그렇지 못한 기업의 차이는 전략이 아니라 실행에 있다. 성과는 역량 곱하기 실행력이라고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 곱셈을 아시니까 아시겠지만 역량이 아무리 커도 실행력이 낮으면은 실행력이 아예 제로면은 성과는 0인 거잖아요. 곱셈에서. 그래서 그때 그런 생각을 했죠. 내가 생각이 많고 실행력이 부족하구나. 이걸 절감하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꿈을 이루기 위해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첫 번째 조치는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최소 단위의 일을 찾아내는 것이다. 모든 위대한 일은 작은 시작에서 출발한다. 피터 센게라는 사람이 모든 위대한 일이 작은 시작에서 출발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최소 단위의 일을 찾아내야 한다. 이걸 알게 됐었던 거였어요. 실행력은 부족했는데 왜 그럴까 하다가 이렇게 시작할 수 있겠구나 이런 얘기가 나왔던 거죠. 아주 작은 반복의 힘이라는 책에서 도움을 많이 받았었는데 거기에서도 비슷한 말이 나와요. 큰 일을 해내는 유일한 방법은 아주 작은 일의 반복이다. 우리가 무언가 큰 일을 하려고 해서 굉장히 원대한 목표를 세우고 그거에 압도되잖아요. 완벽하게 하려고 하고 준비가 너무 길어지고 겁이 나기도 하고. 근데 큰 일을 해내는 유일한 방법이 이 로버트 마우어는 아주 작은 일의 반복. 아까 여기서 나온 것처럼 모든 위대한 일은 작은 시작에서 출발한다 했던 것처럼 아주 작은 일의 반복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던 거죠. 그래서 변화가 대단한 것에서 시작하지 않고 아주 작은 것에서 시작한다는 것을 배웠어요. 그래서 2017년에 2012년부터 16년까지 그런 걸 배웠으니까 2017년에 새해 계획을 어떻게 세웠냐면요. 이렇게 제가 페이스북에 직접 썼더라고요. 무엇을 할지 아직은 잘 모르겠지만 딱 하나만이라도 꾸준히 해보자. 정보의 수집이 아닌 경험의 수집이 필요한 시대다. 그것이 무엇이 됐든 꾸준히 포기하지 않고 해보는 경험을 올 한 해는 수집해보리라. 이후 나의 10년에 그 경험이 정말 필요할 거라고 절실히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2017년에는 아까 보셨지만 굉장히 1번부터 8번까지 말도 안 되는 그것들 많이 세워놨었잖아요. 그러니까 계획을 아예 안 세웠어요. 계획을 아예 안 세우고 한 가지 목표를 잡았던 게 뭐라도 모르겠지만 꾸준히 해보자. 1년 동안 한번 꾸준히 해본다. 꾸준히력을 한번 증가시켜 봐야겠다. 왜냐면은 그렇게 꾸준히력을 길러보는 게 제 이후 10년이니까 벌써 거의 5년이 지났어요. 이걸 쓴 지도. 1년 동안 뭘 꾸준히 해볼까? 그럼 꾸준히 하기로 했는데 뭘 해볼까를 생각하게 된 거죠. 그러다가 지하철역 N행시를 생각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뭔가 되게 뜬금이 없잖아요. 근데 제가 글 쓰는 걸 좋아했었어요. 그래서 뭔가 글 쓰는 걸 하고 싶다. 근데 너무 길어지면은 못할 테니까 매일매일 해야 되니까. 그래서 N행시 그때 막 2행시, 3행시 이런 걸 짓는 걸 해보기로 했던 거죠. 근데 제가 그 당시에 회사를 지하철을 타고 출퇴근을 했었거든요. 근데 매번 N행시를 짓는 것도 뭘로 지을지 고민하는 것도 너무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하철을 타고 가면서 갑자기 아이디어가 생긴 게 지하철역 이름으로 N행시를 지어보자. 그때 제가 분당선으로 타고 다녔었거든요. 그러니까 분당선도 해보고 이렇게 한번 지하철역 이름으로 N행시를 지어보자 한 거죠. 그래서 하나하나 이렇게 지어봤어요. 지어보기 시작했는데 이렇게 한 거죠. 매봉역 아시나요? 3호선인가요? 매년 다들 그렇게 봉숭아물을 들이며 사랑을 꿈꿨다. 서초역은 서로를 바라보기만 해도 사랑스러웠던 초심을 잃지 않기로 해요, 우리. 요런 거. 그리고 경찰병원역, 이것도 3호선이죠. 경험하고 싶은 것은 해보는 찰진 인생을 살고 싶다. 병맛이라 할지라도 원하는 대로 사는 인생. 네, 요런 거. 그리고 수서역, 수없이 반복되는 서로의 마음 핥히기. 요런 거. 잠실나루역은 이랬어요. 잠시 동안이라도 실패를 곱씹어 보세요. 나만의 경험들이 차곡차곡 쌓여나갈 때 누구와도 대체 불가능한 자기다움이 생길 거예요. 이런 시를 그냥 매번 하기 힘드니까 퇴근할 때 이렇게 했어요. 퇴근할 때 지하철을 타고 제가 한 20분 정도로 이동했는데 이 20분 안에 N행시를 끝낸다 이런 생각으로 하나하나 역을 생각하면서 그 20분 안에 N행시를 지었던 거죠. 이런 식으로 지었어요. 이런 식으로 지었고 뭐 아현, 합정 이런 걸 다 지었죠. 상갈, 청명 이렇게. 청소의 기본은 버리는 것이죠. 명확한 기준은 설레지 않으면 버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런 것들을 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행시는 사실 좀 쉬웠어요. 근데 삼행시가 점점 어려워지고 사행시가 있고 오행시 이런 것들이 점점 어려웠죠. 그 중에서도 가장 어려웠던 역이 아직도 기억에 남아요. 여러분, 지하철역에서 가장 긴 이름이 어딘지 아세요?
가장 긴 이름이 어딘지 아시나요? 지하철역 중에서 가장 긴 이름. 디지털 미디어 센터. 맞아, 맞아. 거기도 그렇게 길군요. 제가 어떤 거였냐면은 저는 제일 힘들었던 게 제가 이건 농담이 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생각하려고 제가 거의 한 3일을 지났어요. 원래 하루에 다 끝냈어야 되는데 이걸 도무지 답이 생각이 안 나서 3일을 걸렸거든요. 그게 뭐였냐면 동대문 문화역사공원이라고 동대문 문화역사공원이 여기 있었어요. 아, 네. 지금 경수점 단톡방에서 못 들어오신 분들이 헤매고 계신가요? 제가 링크를 하나 그냥 거기다 남겨드려야겠네요. 네, 남겨드렸으니까 오시겠죠? 네. 동대문 역사문화공원역을 되게 헤맸었고 이런 식으로 했었어요. 동시대를 대변하는 문제들은 역시 사람에서 시작되는 게 아닐까. 문제는 발생하고 해결되진 않는다. 화는 늘어가고 공허함은 커져가며 원망이 뒤덮인 세상. 말도 안 되는 아무 말 대잔치를 한 거죠. 근데 이걸 하기 위해서 3일을 고민했던 것 같아요. 동대문 역사문화공원역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반복해서 했어요. 2017년 1월부터 10월까지 했어요. 그래서 2호선, 3호선, 6호선, 8호선 분당선을 지나서 187개 역을 만든 거죠. 그러니까 중간에 쉬지 않고 아마 제가 그때 직장인이었으니까 주 5일이 소중했으니까 주 5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87개 역을 하게 된 거예요. 진짜 꾸준히 한 거죠. 10월까지. 재미도 있었고요. 근데 제가 그때 느낀 게 작은 성취가 반복되면서 이게 자신감으로 변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N행시를 하나씩 하나씩 지었거든요. 사실 뭐 짓는 게 뭐 큰일은 아니죠. 근데 하나하나씩 짓다 보니까 재미도 있고 사람들도 좋아하고 저도 너무 기쁜 거예요. 이거 하나하나 하면서 반복이 되잖아요. 내가 오늘도 해냈다. 오늘도 해냈다. 오늘도 해냈네? 가끔씩 동대문 역사문화공원역 같은 걸로 좌절을 하긴 했지만 총 187번의 해냄을 경험한 거예요. 그런 작은 성취를. 그러니까 이렇게 반복적으로 성취를 경험하다 보니까 자신감으로 변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자신감이 생기니까 뭔가 해보고 싶은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안에 자신감이 생기니까 뭐라도 좀 해보려는 마음들이 끌어올려진 거죠. 그때 당시에 제가 책을 좋아했었는데 이런 믿음이 있었어요. 지금도 이런 믿음이 있지만 책 읽기가 사람을 바꾸고 그 사람은 세상을 바꾼다는 믿음 이런 게 있었죠. 지금도 그래서 그런 모임들을 운영하고 있기도 하죠. 그리고 세상이 변하길 바라는 소박한 움직임, 뭔가 굉장히 큰 혁명을 통해서 세상이 바뀔 수도 있지만 이렇게 책 읽기를 통해서 그 사람들로 인해서 세상이 이렇게 변하길 바라는 소박한 움직임으로 책 읽기를 선택했던 거였어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책을 더 많이 읽었으면 좋겠다. 나도 책을 좋아하지만 이왕이면 더 많은 사람이 읽고 나면은 그 중에서 어떤 사람들이 또 세상을 조금씩 바꿔갈 거라는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온라인상에서 하루 15분 독서, 하루 15분이 24시간에 1%거든요. 이 15분 독서를 100일 동안 도전해 볼 사람을 한번 모집하게 된 거예요. 그때 뭔가 자신감이 생겨서 온라인상에서 그런 사람들을 한번 모집하고 계시. 지금 여기도 참여하고 계신 분 계시죠? 2017년 10월부터 했으니까 지금이 얼마나 지났나요? 네, 지금까지 하고 있으니까 굉장히 오래됐고 처음부터 참여하셨던 분들 중에서는 누적 성공률이 1200일, 1300일 정도 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땐 이랬어요. 제가 이런 모임들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책 읽기를 누가 신청하겠어. 아무도 책 안 읽는데. 또는 세네 명이라도 같이 신청하면 같이 해봐야겠다. 이런 마음들이 있었죠. 근데 너무 깜짝 놀라게 예상치도 않게 36명이나 신청을 한 거예요. 제가 브런치에다 글을 올렸는데 아니, 이 사람들이 책을 읽는 사람들이 1년에 한 권 읽는 사람도 별로 없다고 하는데 책 읽자고 하니까 36명이나 신청을 한 거예요. 깜짝 놀랐죠. 그래서 그때 오픈 채팅방,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이라는 거 알게 돼서 한 팀은 20명, 그 한 팀은 16명으로 두 개 만들고 이제 100일 도전을 시작했죠. 근데 이 독서 모임이 시즌 2까지 되고 이때 제가 이 강의를 할 때가 더 제가 첫 책이 나왔을 때니까 훨씬 더 전이거든요. 한 3년 전 정도인데
그때 300여 명이 도전하는 모임으로 되게 커진 거예요. 지금은 사실은 300여 명보다 더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15분 독서에 참여하고 계시죠. 그때는 근데 너무 무서웠어요. 좀 뭔가 내가 이러자고 시작한 건 아닌데 모임이 점점 커지고 그러니까 되게 무서워지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대체 어떻게 하면 좋지? 이런 생각을 하기도 했었어요. 나는 그냥 온라인 독서 모임을 하나 해보려고 했었던 뿐인데 제 생각보다 너무 커져가고 있던 거죠. 그 와중에 사람들이 글쓰기 모임도 하고 싶어요. 뭐 영어도 공부하고 싶어요. 뭐 운동도 같이 하면 안 돼요? 막 이런 얘기들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글쓰기 모임도 생기고 영어 회화 100일의 기적 모임도 생기고 하루 5분 운동도 생기고 이런 다른 모임들이 하나씩 이렇게 생긴 거예요. 사람들이 이런 거 요청하기도 해서 15분 독서 모임 조그맣게 한 게 이렇게까지 커진 거죠, 점점. 그래서 경험 수입 잡화점을 오픈하게 됐어요. 처음부터 경험 수입 잡화점이라고 했던 게 아니라 2017년 10월에 15분 독서라는 모임으로 시작을 해서 2018년 2월에 경험 수집 잡화점이라는 이름을 본격적으로 쓰게 됐죠. 그러면서 어, 사람들이 쉽게 다양한 경험을 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지만 어디서 무슨 경험을 해야 돼? 이걸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경험을 잡화점 같은데 온라인 쇼핑에서 이렇게 카트에 담아서 쇼핑하듯이 이렇게 좀 수집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싶다. 그래서 경험 수집 잡화점이라는 곳을 오픈하게 됐죠. 나미야 잡화점의 기적이라는 책을 좋아하는데 거기에서 일어난 일상의 소소한 기적 이런 것들이 여기에서도 일어나길 기대하는 마음으로 경험 수집 잡화점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2018년 2월에 오픈을 하게 됐어요. 그렇게 모인 게 지금 2021년 3월인가요? 네, 3월에 한 80개 모임 정도까지 확장이 된 거죠. 그러니까 돌이켜보면은 지하철역 N행시 꾸준히 하자고 한 거, 그걸로 작은 성취를 반복하면서 자신감이 생기고, 그래서 뭐라도 한번 해볼까 했는데 제가 좋아하던 관심사가 책 읽기였으니까 온라인 15분 독서를 한번 해보자고 했는데 그게 36명이 신청하고 그게 반복되고 이러면서 지금은 80개 모임 정도를 오픈하게 됐었던 거죠. 지금 경험주입 잡화점이라는 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재미와 의미를 발견하는 다양한 경험을 하는 요런 것들이 지금 하고 있는 모임들이에요. 그래갖고 요런 것들을 진짜 무슨 온라인 쇼핑몰 같지 않아요? 예, 이런 경험들을 다 이렇게 쇼핑하실 수 있게 쉽게 아마 여기에 계신 분들은 어, 많이 하나둘씩 경험해 보신 분들이 있겠죠. 네, 이런 것들을 경험하시게 됐어요. 저도 요거를 오픈하게 됐고 그래서 여러분한테 실행력을 위해서 무슨 일이든 시작하는 팁을 좀 드리려고 해요. 잘 보세요. 일단 첫 번째로 완벽주의를 버린다. 완벽주의를 버려야 돼요. 여러분 완벽주의가 있는 분들 많죠? 아까 채팅에서도 보면은 준비가 너무 길어지고 잘하고 싶어서 너무 꼼꼼해서 이런 분들이 있는데 대부분 완벽주의가 우리한테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존 에이커프라는 사람이 피니시라는 책에서 완벽주의의 반대말을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완벽주의의 반대말이 뭐 같나요? 채팅창에서 얘기해 보실래요? 완벽주의의 반대말. 대충주의. 네, 완료주의. 어떤 걸까요? 그래도 비완벽주의 이런 건 얘기 안 하시네요. 일단 하기, 과정주의. 좋아요. 뭐 주의라고 꼭 안 하셔도 되는데 대충주의, 완료주의, 일단 하기. 네. 완벽주의의 반대말이 뭐라고 했냐면 존 에이커프라는 사람은 이거를 여러분 완벽주의가 있는 분들이라면은 꼭 이 말을 기억하세요. 어딘가에다 여러분 잘 보이는 곳에다가 이게 써서 붙이세요. 여러분 책상 같은 데나 아니면 여러분 사무 공간이나 아니면 여러분의 핸드폰이나 이런 쪽에다가 스마트폰에다가 꼭 이렇게 적으세요. 눈에 잘 띄는 곳에다 시각화하세요. 뭐라고 했냐면 완벽주의의 반대말이 목표 달성이라고 했어요. 저는 이 말을 처음 듣고 되게 충격을 받았었어요. 완벽주의의 반대말이 목표 달성이래요. 목표 달성. 여러분도 완벽주의가 있으신 분들은 이 말을 꼭 기억을 해보세요. 완벽주의의 반대말이 목표 달성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목표 달성을 하기 위해서는 완벽주의를 버리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작게 작게 더 작게. 아까 얘기했죠. 피터 센게라는 사람이 모든 위대한 일은 작은 시작에서 출발한다. 그리고 로버트 마우어가 아주 작은 반복에 힘에서 큰 일을 해내는 유일한 방법이 아주 작은 일의 반복이다라고 했잖아요. 이 목표가 굉장히 크더라도 시작하는 지점은 무조건 작게 해야 돼요. 그래서 시작하는 힘이라는 거 스티븐 기즈라는 사람이 디지털 사고를 활용하고 시작의 문턱을 낮춰라 라고 했거든요. 디지털 사고라는 게 그냥 디지털이 0과 1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0이면 실패, 1이면 성공 이렇게 나눈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예시를 들 때 어디 이게 지금 적절한 예시일지 모르겠지만 미국의 예시였는데 어디 가서 되게 마음에 드는 그 이성을 만났어요. 이성을 만났는데 내가 마음에 드니까 이 사람한테 말을 걸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뭐 한번 뭐 잘해보자고 관심 있다고 얘기해보고 싶은 거죠. 그럼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나요? 우리는 머릿속에서 아주 시뮬레이션을 하기 시작할 거예요. 처음에 뭐라고 얘기를 할까?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이 사람이 저렇게 반응하면 어떡하지? 저렇게 반응하면은 내가 이렇게 반응을 해야겠다. 이렇게 하면은 난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모든 가능성을 다 생각해 보다가 결국 말을 거나요? 말을 못 걸죠. 결국은 그냥 그렇게 지나가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0과 1밖에 없다고 단순화시킨 거예요. 그래서 0은 말을 걸지 못하면은 그냥 0 실패. 그리고 1은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를 하면은 성공이라고 본 거예요. 그 뒤는 생각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냥 안녕하세요라고 하면 이 사람은 성공이다. 이거를 생각한 거예요. 이렇게 단순화시킨 거죠. 사실 안녕하세요는 할 수 있잖아요. 그 뒤에 일어날 일들이 두려운 거지. 그래서 안녕하세요라고 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말문이 막힐 수도 있죠. 그래서 오버오버 할 수도 있고 안녕하세요 그랬는데 그분이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어 하고 그냥 되게 무시하고 갈 수도 있죠. 근데 하지만 안녕하세요 했는데 그 사람이 친절하게 안녕하세요 하면서 대꾸해 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성공 확률은 사실은 안녕하세요라고 했을 때 훨씬 더 높겠죠. 말을 걸지 않았다면 성공 확률은 0이지만 안녕하세요라고 말을 시작했다고 한다면 성공 확률은 뭐 0.1%라도 될 거니까 당연히 더 높겠죠. 그런 디지털 사고를 얘기했어요. 단순화해서. 그래서 시작의 문턱을 낮추는 거. 그래서 제가 이거를 보고 어떻게 했냐면은 그때 운동을 하고 싶었거든요. 운동을 번번이 실패했었어요. 그래서 하루에 한 개 팔굽혀펴기를 했어요. 하루에 한 개, 한 개. 한 개를 하다 보니까 어느 한 열흘 정도 한 개씩 하다 보니까 두 개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은 두 개도 했어요. 두 개를 하다 보니까 어느 날은 세 개도 하고 싶네요. 세 개도 했어요. 네 개도 해보고 다섯 개도 해봤어요. 다섯 개도 되더라고요. 그러다 열 개도 해보고 스무 개도 해봤어요. 하나하나씩 늘려갔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에 제가 하루에 팔굽혀펴기를 100개씩 하기 시작했어요. 100개. 그냥 그렇게 하나하나씩 시작했죠. 근데 제가 처음부터 하루에 팔굽혀펴기 100개 해야지. 그러면은 제가 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절대 못하죠. 그리고 여러분 다이어트 할 때 그런 거 많이 생각하시죠? 나는 이제 엘리베이터 안 타. 내 사전에 엘리베이터는 없어. 우리 지금 15층이니까 계단으로 올라갈 거야. 내려오는 건 엘리베이터 타고. 왜냐하면 내려올 때 무릎 다칠 수 있으니까. 내 무릎은 소중하니까 올라가는 거는 올라갈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많이들 여러분 한 번씩은 그런 마음 먹어봤잖아요. 계단 타고 올라가겠다고. 근데 그게 성공이 되나요? 잘 안 되죠. 여러분이 마음을 먹고 이제 회사를 갔어요. 근데 회사에 가서 짜증나는 일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의지력이 바닥났어요. 지쳤어. 야근까지 했어. 이제 내가 파김치가 돼서 집에 돌아왔어요. 우리 집이 15층이야. 그러면 그때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1층부터 15층까지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니죠. 그건 내일부터 하자. 이러면서 엘리베이터를 타는 거죠. 그리고 내일 되나요? 내일도 엘리베이터를 타는 거죠. 우리가 그런 걸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디지털 사고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생각했어요. 저희 집이 예전에 15층이었는데 15층은 안 되겠다.
그러면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14층까지 간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4층까지 가서 내려. 그리고 14층에서 15층까지 한 층을 걸어 올라가는 거예요. 한 층을. 한 층 걸어 올라가는 건 사실 훨씬 더 쉽거든요. 그렇게 생각해서 갔는데 제가 그렇게 마음을 먹고 이제 첫날이 됐어요. 아, 이건 무조건 성공이지 생각했어요. 근데 제가 첫날 오는데 그렇게 가고 있는데 택배가 되게 많이 와 있었던 거예요. 택배가 너무 많이 와 있었던 거예요. 경비 아저씨가 택배가 있대요. 아, 그래서 가봤는데 택배가 이렇게 큰 택배가 있고 한 여러 개가 있었어요. 그 택배를 막 이렇게 안고 가야 됐어요. 굉장히 난관에 부딪힌 거죠. 그렇게 무거운 택배가 있으니까 제가 일단은 탔어요. 일단 탔어요. 그리고 14층에서 내렸을까요? 한 층만 걸어 올라가자 했었는데 짐이 너무 많았어요. 첫날부터 난관에 부딪힌 거죠. 그래서 14층에서 내렸을까요? 저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14층에 올라가 내려서 15층까지 한 층을 걸어 올라갔을까요? 저는 과연 성공을 했을까요? 어떻게 했냐면은 그때 시작의 문턱을 더 낮췄어요. 그러니까 제가 한 층을 그렇게 걸어 올라가기엔 좀 어려울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짐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성공의 기준을 14층에 내려서 한 층을 걸어 올라가는 걸로 삼지 않고 14층에 내리는 거, 이거를 그냥 성공의 기준으로 했어요. 내렸다가 내리면 무조건 성공이에요. 그리고 다시 타면 되니까. 원래 그럴 생각이었거든요. 문이 열려 있는 동안 내렸다가 다시 타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도 성공이다. 그렇게 생각,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시작의 문턱을 그만큼씩 낮춘 거예요. 그래서 내렸을까요? 당연히 내렸죠. 문이 열리니까. 14층이 문이 열리니까. 그리고 다시 탔을까요? 아니요, 걸어 올라갔어요. 결국은 걸어 올라갔어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는지 아시겠나요? 시작의 문턱을 여러분이 낮출 수 있는 만큼 실패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낮추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제가 한층 걸어 올라가는 것도 되게 쉬운 일이었지만 그 상황에 따라서 그냥 14층에 내린다. 이 정도로 낮추고 나니까 내릴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내리고 나니까 그냥 한층 걸어 올라가게 됐던 거죠. 헤비 스태킹에서 습관은 바꾸는 게 아니라 쌓는 것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작은 성취가 아까 제가 N행시를 얘기했지만 작은 성취가 쌓이면 자신감으로 변한다고 했잖아요. 여러분이 해야 되는 건 작은 성취를 쌓는 거예요. 팔굽혀펴기를 많이 해서 가슴 근육이나 팔 근육을 기르고 싶으시다면은 하루에 한 개씩 하는 거를 해보시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실패하기도 어려운 일들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 내가 오늘도 성공했네? 내일도 성공했네? 오늘도 성공했어. 와, 나 오늘 열흘째 성공했어. 여러분, 팔굽혀펴기 한 개 하는 게 얼마나 쉬워요. 그냥 엎드려 있다가 일어나면 한 개인데. 근데 이렇게 작은 성취를 쌓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작은 성취를 쌓아본 적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이 성취감을 별로 인생에서 느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자신감도 별로 없어요. 근데 이렇게 아무리 작은 거라도 아, 해냈다. 오늘 했어. 이런 것들이 생기기 시작하면은 여러분 안에 자신감들이 조금씩 쌓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필요한 거는 대단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작은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작은 성취. 근데 그건 실패했다. 그러면은 더 작은 일을 만드는 거예요. 더 작은 일을 점점 작게 쪼개서 이제 실패하기 더 어려운 일을 만드는 거죠. 행복이 강도가 아니라 빈도라는 말을 하잖아요. 그것처럼 성취도 강도가 아니라 빈도라고 생각해요. 그냥 엄청 큰 프로젝트에서 큰 성취를 한 번, 1년에 한 번 경험하면 기쁘겠죠. 근데 그 성취가 얼마나 가겠어요. 근데 1년 365일 동안 360번의 성취를 계속 해나가는 거예요. 그게 작은 성취라도 여러분 안 해보셔서 그렇지 그렇게 작은 성취들이 나를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한번 경험해보자 이거죠. 이런 말들을 많이 해요. 팔굽혀펴기를 한 개 한다. 계단을 한 개층을 올라간다. 그래서 여러분 팔굽혀펴기 한 개씩 하면은 가슴 근육이 생기나요? 계단을 한 층 올라가면 여러분 살이 빠져요? 다리 근육이 튼튼해지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때요? 팔굽혀펴기 그렇게 하면은 그렇게 티가 날까요? 안 나요, 안 나. 안 하는 것보다 낫겠지만 티가 안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루에 팔굽혀펴기 하나씩 해서 1년을 지나면 조금 날 수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 티가 안 나요, 확실히. 근데 여러분, 제가 말하고자 했던 거는 작은 성취, 여러분이 실패하기도 어려운 작은 성취를 쌓는 게 목적인 거예요. 여러분의 가슴 근육을 키우고 다리 근육을 또는 살을 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걸 하기 위해서 작은 성취를 준비해 가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작게 해서 언제 티가 나 이렇게 물어본 사람들 있잖아요. 이렇게 그 물어본 사람들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 시작도 안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제가 잠시만요. 이게 좀 이상하게 넘어갔네요. 제가 경험한 바로는 그렇게 작게 시작한 사람들이 제가 팔굽혀펴기를 한 개 했지만 결국은 그거보다 더 이상한 것처럼 누구든 그보다 더 많이 해요. 작은 성취들을 계속해서 반복하다 보면은 여러분 팔굽혀펴기를 한 개씩 해보세요 한번. 아마 열흘만 해도 못 견디고 두 개를 하게 될걸요. 여러분이 문제가 시작하지 못하는 게 문제지 작게 시작하는 것은 결코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시작하지 않는 게 문제지 작게 시작하는 건 문제가 아니에요. 누구든 그렇게 작게 시작하다가 작은 성취를 쌓아가고 경험하게 되면은 그보다 더 많이 한단 말이죠. 영어책 한 권 외워봤니? 김민식 PD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게 수학이라서 여러분 좀 이상하게 보일 수 있는데 1.01에 365제곱은 37.8이고 0.99에 365승은 0.016입니다. 그러니까 매일 1%씩 전진하는 거랑 매일 1%씩 퇴보하는 거 그냥 고작 1%예요. 제가 하루 15분이라고 해봤자 진짜 그냥 쑥싹 지나가는 15분이잖아요. 그런 1% 이거를 전진하는 데 쓰는 거랑 퇴보하는 사람이랑 1년이 지나면은 제가 계산을 해봤는데 1454배더라고요. 1454배가 난다는 거예요. 이렇게 고작 1%씩 움직이는 건데 1년 정도 누적되기 시작하면은 1454배가 차이 나고 어마어마하게 차이 나는 거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누구도 그렇게 1%씩만 움직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작은 성취를 계속 쌓다 보면은 점점 더 이게 커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1454배가 아니라 그거보다 훨씬 더 큰 차이가 나게 되는 거죠.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작게 시작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시작하지 않는 게 문제예요. 이렇게 아마 질문하실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무조건 성공하나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 성공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완벽주의를 버리고 작게 시작해서 작은 성취를 쌓고 그걸 자신감을 가지고 그 일들을 해내가는 거. 이렇게 하는 걸 여러분 이해하셨잖아요. 이렇게 하면 무조건 성공할까요? 여러분? 아니죠. 실패할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하면 무조건 성공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 무조건 인생이 달라져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은 모든 게 바뀌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건 거짓말이죠. 여러분이 이렇게 하셔도 무조건 성공하진 않아요. 당연히 실패를 해요. 오히려 실패를 더 많이 하게 되죠.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성취 습관, 버나드 로스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당신의 성공과 실패를 기록한 성적표를 계속 보관하는 사람은 오직 당신밖에 없다. 앞으로 배워나갈 기회가 무수히 많다. 여러분이 뭔가 공언을 하죠. 아, 나 금연을 할 거야. 아니면 다이어트를 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아, 그러면 내가 이렇게 많이 얘기했으니까 실패하고 나서 또 다시 시도하기 뭔가 되게 멋쩍을 수 있잖아요. 겸연쩍을 수 있고. 근데 여러분이 성공했는지 실패했는지 다른 사람들은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이 뭔가를 하는 거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은 관심이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성공과 실패를 기록한 성적표는 여러분밖에 보관을 안 하는 거예요. 그렇다는 거는 여러분이 아무리 많은 실패를 하더라도 그냥 여러분이 털고 일어날 수 있으면은 아무도 기억을 안 한다는 거죠. 앞으로 배워나갈 기회가 무수히 많아요. 이렇게 방법을 써보고 완벽주의를 버리고 더 작게 시작하고 실패를 당연히 해요. 당연히 모든 일이 다 실패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그냥 포기하지 않고 또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해나가는 거. 작은 일들을 반복해서 해나가는 거. 그렇게 하다 보면은 되는 거예요. 지금 당신의 차례가 온다면 세스 고딘이라는 사람이 훌륭한 아이디어를 얻는 공식은 간단하다. 가장 많이 실패한 사람이 이긴다. 가장 많이 실패한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결국. 남보다 더 많이 실패하면 결국에는 성공하게 돼 있다. 제가 예전에 첫 책을 쓸 때 어떤 걸 썼었냐면은 실패 노트를 썼어요. 제가 너무 생각이 많으니까 이 실행력을 기르기 위해서 실패 노트라는 걸 썼는데 실패 노트에 뭘 썼냐면요. 아, 오늘 시도할 일, 그걸 쓴 다음에 그걸 시도하고 나서 성공했는지 실패했는지 적었어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뭘 배웠는지.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엘리베이터를 제가 15층 산다고 했었잖아요. 그때는. 근데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갈 때 이웃을 만나면 인사를 한다. 이게 그 실패 노트에 쓴 거예요. 오늘 이걸 시도해 봐야지. 하고 너무 부끄럽잖아요. 사실 그 누구나 인사를 할 수 있지만 저는 되게 부끄럽거든요. 그래서 제가 타고 이제 엄청 긴장을 하면서 내려오고 있었어요. 근데 10층인가에서 딱 문이 열린 거예요. 아, 그래고 너무 가슴이 두근두근한데 들어오시면은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를 해야지. 오늘은 그렇게 인사를 해봐야지. 하고 시뮬레이션을 머릿속으로 엄청 하고 있었어요. 근데 문이 열리고 나서 제가 인사를 했을까요? 여러분, 제가 그 사람들한테 인사를 했을까요? 어땠을 것 같아요? 아, 인사를 못했어요. 인사를 왜 못했냐면은 제가 시뮬레이션을 하고 인사를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두 명이 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한 명 탈 걸 생각하고 있었는데 두 명이 타다 보니까 갑자기 혼란 상태에 빠져서 그냥 꿀먹은 벙어리처럼 그냥 내려갔어요. 그리고 제가 실패 노트에다가 적었어요. 아, 오늘 시도는 실패했다. 아, 생각지도 못하게 두 명이 타서 너무 놀라서 실패하고 말았다. 이렇게 쓴 거죠. 이런 실패 노트를 적었어요. 그리고 다음날 또 해보고 그래서 성공했어요. 결국은. 그리고 근데 그 인사를 하고 나니까 이웃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렇게 인사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나 봐요. 그래서 너무 좋아하고 사람들이 그냥 없는 얘기 막 있는 얘기 막 다 하기 시작하시더라고요. 아주머니들이. 그래서 1층에 못 내릴 뻔했는데 그러면서 깨달은 거예요. 아, 이렇게 인사하는 걸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는구나. 사람들도 되게 원했구나. 그런 것들을 제가 실패 노트에다 이렇게 적은 거예요. 그런 식으로 저는 그걸 되게 많이 적어서 어떻게 시도했냐면은 실패하면은 그냥 실패 노트에 적고 성공하면은 나한테 좋은 거고. 그러니까 무조건 시도를 하는데 아, 실패를 했어. 그럼 아, 오늘도 실패 노트에 적을 일이 생겼구나. 그래서 집에 가서 실패 노트에 또 적고 성공했어. 그럼 와, 이런 것도 성공할 수 있었네. 그러니까 저는 무조건 시도하면은 되게 좋은 일들이 생긴 거죠. 실패 노트에 적을 수 있고 성공하면은 성공해서 적고. 근데 그 실패 노트를 엮어서 묶은 게 첫 책이 된 거예요. 그걸 보고 그 출판사에서 보시고 책을 내자고 해서 그 책을 내게 됐던 거죠. 그렇게 해서 인생이 조금씩 더 바뀌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도 넘어질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틀릴 수 있는 권리, 실패할 수 있는 권리, 넘어질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넘어지는 거를. 여러분 뭔가 세금 내야 되는 납세의 권리 막 이런 거 의무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한테 권리가 좋은 권리들이 별로 없잖아요. 넘어질 수 있는 권리도 여러분 있어요.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사용하세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넘어질 수 있는 권리, 시도해서 틀릴 수 있는 권리를 마음껏 사용하시고 넘어지면 어떻게 하면 되죠? 일어나면 되죠. 너무 크게 넘어지면 아프겠지만 조금 더 주저앉아 있다가 조금 울다가 또 일어나면 되죠. 결국은 일어날 수 있는 거거든요. 넘어지는 걸 두려워하지 마시고 마음껏 넘어져 보세요. 다른 팁은 없나요? 이렇게 얘기 나올 수 있겠죠. 함께 하세요. 여러분이 무언가를 하는 데 있어서 함께 하는 건 굉장히 큰 힘이 돼요. 제가 실제로 경험도 많이 해봤고 여러 가지 이론 서적을 볼 때에도 함께 하는 것들은 굉장히 큰 힘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책을 읽고 싶다면 책 읽기 모임에 가시고 글을 쓰고 싶다면 글 쓰기 모임에 가보시고 운동을 하고 싶다면 운동 모임에 한번 가보시고 춤을 추고 싶다면 댄스 모임에 한번 가보세요. 검색만 해보셔도 무료로 하는 것들도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그냥 검색 조금만 해보시면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요새 코로나 때문에 오프라인이 많이 없겠지만 잘 찾아보시면은 지역 센터 같은 데에서도 무료로 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돈을 들이지 않고도 조금만 수고를 거치면은 이런 모임들에 다 참여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참여를 하게 되면은 사람들의 변화들, 사람들이 하는 것들로 인해서 내가 자극을 받고 그리고 내가 하는 일들을 사람들이 축하해 주기도 하니까 이런 활동들이 굉장히 강화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혼자서 하는 게 좀 어렵다면은 그런 모임들, 여러분이 하고 싶은 모임들을 찾아서 참여하시는 것들도 권해드리고 싶어요. 사람들의 변화가 나에게 하고자 하는 자극을 분명히 줘요. 책 읽기 모임에서 제가 많이 경험했는데 자기가 읽은 페이지랑 읽은 시간, 읽은 책을 이렇게 매일매일 인증하게 했어요. 채팅방에다가. 그러면은 오늘 내가 책을 안 읽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채팅방에서 막 20명 정도가 계속 자기 책을 읽었다고 이렇게 인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마음에 약간의 불편감이 생기면서 다른 사람들은 다 이렇게 걷고 있구나. 다른 사람들은 다 뛰고 있구나. 나만 이렇게 주저앉아 있구나. 한 페이지라도 읽어야지. 이런 생각으로 책을 펴면은 또 15분도 많이 읽게 되거든요. 사람들의 변화가 나에게도 하고자 하는 자극을 준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모임에 참석하시는 것도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렸지만 100일 도전을 했잖아요. 근데 여기에 계신 분들 보면은 다 100일을 성공하신 분들이 너무 많고 100일이 끝나고 나서 나가시라고 했는데 안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200일 방도 있고 300일도 있고 그래서 1000일 넘은 사람들도 있고 이렇게 다 이렇게 성공한 사람들이 하나둘씩 다 쌓여가는 걸 제가 봤단 말이죠. 100일 도전에서 100일 도전을 성공하신 분이 적어도 300명에서 400명은 될 거예요. 제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성공하는 것들을 봤어요. 이런 거예요. 사람들이 죄송합니다. 이런 거 보세요. 정말 이 방 시작하고 제가 이제 70일째인데 14권 넘게 읽었더라고요. 평소에 읽다가 끝을 못 맺는 경우도 너무 많았고요. 1년에 5권도 못 읽었는데요. 동생이 하루 15분 읽어서 뭐 하냐 하길래 제가 말해줬어요. 70일째인데 벌써 14권이나 읽었다고. 그랬더니 놀라더라고요. 아무튼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거 1년에 5권 읽던 사람들이 70일인데 14권 읽은 거. 이렇게 책을 읽는 거에 재미를 들이시고 맞붙이시는 게 저는 정말 많은 사람들을 경험했던 거죠. 근데 단순히 책 읽기가 아니라 글쓰기 모임뿐만 아니라 제가 80개 모임들을 운영했다고 했잖아요. 그런 곳에서 그런 사람들 이렇게 간증 어린 간증을 하는 사람들을 너무 많이 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충분히 작게 시작해서 글들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저도 평생 동안 그림을 그리고 싶었었는데 이렇게 변화되는 것들을 보면서 드로잉 프렌즈라는 곳에 가서 저도 그림을 그리는 것들을 시작해 보기도 했죠. 이런 말을 많이 하실 수 있어요. 시작하기에 너무 늦은 건 아닐까? 여러분 지금 나이가 얼마나 되시는지 모르겠지만 시작하기에 너무 늦은 거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제가 재작년에 퇴사를 했거든요. 한 직장을 다녔어요. 10년 동안. 제가 첫 직장을 다니고 거기서 퇴사를 해서 이제 경호주임 잡화점을 창업한 거죠. 10년 다닌 첫 직장에서 구조조정을 200명을 단행한다고 했어요. 사람들이 고용이 흔들리면은 사람들이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이면 매일 어떻게 하나 걱정을 했어요. 맨날 술 마시거나 커피 마시면 어떡하냐, 어떡하냐, 이직해야지, 어떡하냐, 어떡하냐 이런 걸 했겠죠. 당연히 구조조정을 한다고 하니까. 40이 넘은 분들이 이제 무언가를 다시 시작하기 늦었다 나는 이게 이직 시장에서 나는 이제 몸값이 너무 비싸지고 해서 나를 찾아주는 곳이 없다. 다시 시작하기 늦었다. 이런 얘기들을 정말 많이 하는 걸 들었어요. 근데 부끄럽지만 그땐 제가 30대였기 때문에 저도 조용히 동의를 하고 있어요. 그래. 40이 넘으면 조금 어렵겠지. 취업 시장에서도 좀 통하기 어렵겠지. 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만난 책 2권이 있었는데 하나는 여러분 좋으니까 이것도 한번 읽어보세요. 에나메리 모디스라는 분이 쓴 건데 인생에서 너무 늦은 때란 없습니다. 라는 책이 있어요. 여기서 사람들은 늘 너무 늦었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지금이 가장 좋은 때입니다. 이분이 100세까지, 101세까지 사셨거든요. 근데 그냥 이런
농장에서 평생을 일하셨어요. 그러다 70세쯤에 그 손에 류마티스 관절염이 와서 더 이상 일을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뭘 할까 하다가 그림을 그리게 됐거든요. 근데 그렇게 그림을 그리기 시작해서 계속 그림을 그리셨어요. 그러다가 점점 사람들한테 알려지게 되고, 그리고 100세, 101세까지 살았다는 것도 되게 신기하지만 100세에는 미국 전역에서 유명한 화가가 되셔서 백악관에 이분의 그림이 한 점인가 두 점이 걸려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굉장히 유명해지셨는데 이분이 70세에 이 그림을 시작하신 거죠. 그리고 사람들이 늘 너무 늦었어라고 말하는데 하지만 사실은 지금이 가장 좋은 때라고 얘기하는 걸 듣고 저도 지금이 가장 좋을 때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저의 퇴사를 좀 독려했던 게 라티너 수업이라는 책인데 아마 많이들 아시겠죠? 제가 좀 가리네요. 보이시나요? 사랑하라. 그리고 네가 하고 싶은 것을 하라. 이 문장을 딱 만난 거였어요. 그래서 마음이 막 흔들렸죠. 그래.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고민하던 퇴사를 결심하고 퇴사를 하게 됐죠. 그래서 결국은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말씀드리지만 퇴사가 절대 해결책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퇴사하면은 뭔가 대단한 게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죠. 그리고 퇴사하고 뭔가 새로운 서비스 같은 거 회사를 창업하는 게 되게 멋있어 보일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절대 해결책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고 싶은 일을 발견하는 게 중요한 거지. 그래서 여러분이 하고 싶은 일이 회사 내에 있을 수도 있고 회사 밖에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퇴사한다고 해서 절대 여러분의 삶이 정리되거나 해결되지 않아요. 그냥 그러다가 그냥 불안한 채 또다시 이직할 뿐이죠. 여러분 퇴사를 절대 권하고 싶지 않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하고 싶은 일을 발견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은 일을 한번 반복적으로 시작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대사인데요. 영화 매트릭스에서 모피어스란 인물이 얘기했던 건데 길을 아는 것과 그 길을 걷는 것은 분명히 다르다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이 생각으로 많이 하고 여러분이 사실 오늘 오셨지만 여러분이 삶의 시작, 실행력 또는 변화를 필요함에 있어서 인사이트가 부족해서 실행을 못 하나요? 여러분의 삶이 변하는 데 있어서 뭔가 여러분이 잘 몰라서 그런 거예요? 인사이트가 부족해요? 아니면 여기서 뭔가 새로운 지식이 없어서 여러분이 시작을 못 하는 건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 어쩌면은 사실 여러분은 이미 다 알고 있죠.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 뭘 해야 되는지, 그리고 뭘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일을 시작하면 되는지 여러분은 이미 알고 있죠. 어떤 길을 가야 되는지도 여러분 알고 있어요. 근데 그 길을 걷지 않고 있을 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할 일은 뭐죠? 그냥 그 길을 걷기 위해서 한 발자국을 내딛는 거예요. 두렵죠. 실패할까 봐 두렵고 망칠까 봐 겁이 나죠. 그게 정상이에요. 그리고 대부분의 일은 제가 여러분한테 악담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하려는 일이 대부분 잘 안 돼요. 그게 너무 정상이에요. 삶에서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일들이 안 되는 게 정상이라고. 그러다가 잘 되는 일이 있으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원래 모든 일이 잘 안 되는 게 디폴트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많은 일들을 해봐야 되는 거죠. 어차피 실패를 굉장히 많이 경험할 거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해야지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이 원하는 일들로 성공할 수도 있고 자라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길을 많이 가보셔야 돼요. 그 길을 걸어보셔야 돼요. 오늘은 첫 번째 길이 가봤어. 여러분 두 갈래 길이 있어요. 이렇게 두 갈래 길이 있는데 어디로 가야지 성공의 길일지 모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렇게 두 갈래 길이 있어요. 그럼 뭔가 침을 뱉어서 운에 맡겨볼까요? 가장 확실하게 성공에 이르는 길은 뭔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두 갈래 길이 있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둘 중에 하나는 성공의 길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성공에 이를 수 있을까요?
네. 둘 다 가보면 돼요. 둘 다 가는 거예요. 여러분 부지런히 걸으셔서 여기 길도 가보시고 아, 이 길이 가봤는데 성공의 길이야. 그럼 너무 기쁜 거죠. 너무 신나하시고 기뻐하시면 되고 갔는데 여기가 실패의 길이에요. 그러면 얼른 돌아오셔서 좌절하지 마시고 거기서 그냥 아, 난 실패했어. 나는 망했어라고 주저앉아서 엉엉 울지 마시고 아, 물론 엉엉 울어도 돼요. 거기서 조금 울고 한데 한없이 울진 마시고 그냥 다시 돌아오셔서 다시 이쪽 길로 한번 가보는 거예요. 두 길을 다 가보면은 여러분 성공의 길에 갈 수 있죠. 세 갈래 길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세 군데 다 가보면 되는 거죠.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 길이 그냥 절대 불변의 길인 것 같고 한 번 선택하면 되돌릴 수 없을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충분히 되돌릴 수 있어요. 시간이 없다고요? 길을 하나 먼저 가고 얘기해 보세요. 길을 하나 가보시고 거기서 실패를 경험하셨다면 빨리 돌아오셔서 다시 한 길을 가보세요. 일단 무조건 그 길을 걸어보는 거예요. 어디든 어디가 맞을까라고 고민하지 마세요. 그냥 걸으세요. 그리고 걷다 보면은 점점 여러분이 잘 알게 돼요. 아, 이 길이 실패의 길이구나. 실패를 엄청 많이 익숙해지잖아요. 그러면은 실패의 길이 자꾸 보인다니까요. 저도 실패를 너무너무 반복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은 실패하지 않을 수 있는지를 점점 더 알게 되더란 말이죠. 함께할 곳을 못 찾겠다면 경험 수입 잡화점에 오셔서 관심 가는 모임 하나 시작해 보세요. 근데 여러분 경험 수입 잡화점에 안 오시더라도 여러분이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검색만 조금 해보셔도 또는 지역 센터들만 보시더라도 도서관들 이런 데를 보시더라도 좋은 모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거에 참여하셔서 관심을 갖고 활동을 한번 해보세요. 새로운 사람을 만날 수 있고 새로운 곳에 가면은 새로운 생각들을 알게 돼요. 새로운 생각들을 알게 되고 그 길을 따라 가다 보면은 여러분의 관심사만큼 이만큼 전진해 있게 되거든요. 그곳에 한번 가보시고 네. 이 길이 아닌가 봐 늘 고갯마루에 서서 다른 봉우리를 봅니다. 평생 그렇게 살아와서 실행력이 떨어져요. 네, 그럴 수 있어요. 네, 코로나 이전에 잘 몰랐는데 지역사회에서 저렴하게 혹은 무료로 해주는 프로그램이 많더라고요. 예, 지역사회를 많이 이용해 보세요. 정말 좋은 프로그램들을 무료로 하는, 정부에서 무료로 하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많이 참여하셔서 큰 돈을 들이지 않고 부담이 되신다면 돈을 들이지 않고도 할 수 있는 일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거 하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강연을 마무리할 때 이 아이콘을 많이 썼었어요. 이 아이콘 뭔지 아시나요? 여긴가요? 네, 이 아이콘. 여러분이 넷플릭스나 이런 거를 많이 쓰시면은 요런 리모컨 버튼을 많이 쓰시겠죠? 플레이 퍼즈 버튼이에요. 한 번 누르면은 플레이가 되고 한 번 더 누르면은 멈추게 되는 거죠. 아마 여러분의 실행력이 여러분의 삶에서 멈추어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이게 플레이 버튼이 언젠가는 돌아가고 있었을 텐데 그게 두려움 때문인지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멈춰져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퍼즈키가 한번 눌러진 거예요. 영원히 멈춘 게 아니라 퍼즈키가 한번 눌려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다시 시작되려고 여러분의 그 실행력을 키우기 위해서 무언가를 시도해 보려고 한다면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시작 버튼을 다시 누르시기만 하면 돼요. 여러분의 그 영역에서 시작 버튼을 한번 누르면은 다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만 누르실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 제가 가서 여러분의 시작 버튼을 눌러드릴 수가 없어요. 저는 시작 버튼을 눌러보시면 많은 것들이 달라질 거라는 걸 말씀드릴 수 있죠. 왜냐하면 저는 많은 경험들을 했고, 그렇게 시작 버튼을 눌러서 삶이 변화되는 분들을 정말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경험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의 영역에서 멈춘 부분들이 있다. 그럼 아, 내가 이 영역에서 퍼즈 키를 눌러 있구나. 이제 한 번 더 누르면 시작된다. 그리고 시작을 하시는 거죠. 작은 일부터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만의 시작 버튼을 한번 눌러보세요. 오늘
이 강연이 끝나고 나서 여러분이 하려고 했던 일들 있다면은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일부터 여러분이 하려는 일, 뭐 운동을 하려고 한다. 그러면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일부터 뭐 팔굽혀펴기가 될 수 있고 스쿼트가 될 수 있고 앉았다 일어났다가 될 수 있겠죠. 그런 걸 한 번씩이라도 한다든지 그런 영역에서 원대한 플랜을 세우는 게 아니라 그냥 작은 시작 버튼을 누르고 작은 시작을 하시면은 저는 충분히 시작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의 멈춰있는 영역들을 다시 시작 버튼을 눌러보세요. 그러면 분명히 여러분의 삶이 점차적으로 바뀌는 것을 경험하시게 될 거예요.